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웹 요소의 배경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는 색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색이 혼합되어서 부드럽게 변화하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경색을 넣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CSS로 배경색을 넣는 속성은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입니다. 웹에서 사용하는 색상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컬러에서도 16진수 값을 사용하거나 RGB, RGBA 또는 색상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백그라운드 클립이라는 속성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속성은 웹 요소에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를 지정하는 속성이에요. 박스 모델은 실제 콘텐츠 영역이 있고요. 콘텐츠 영역 다음에 테두리와 콘텐츠 간에 있는 패딩이 있고 테두리가 있고 바깥에 마진이 있었죠. 따로 백그라운드 클립을 지정하지 않으면 테두리까지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테두리까지는 배경이 미치지 않고 콘텐츠와 패딩까지만 채워달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콘텐츠 영역에만 채워달라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백그라운드 클립입니다. 이번에는 자주 활용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는요, UR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괄호 안에다가 내가 배경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미지 파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실습 파일 중에서 공구 폴더에는 배경과 관련된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bg1을 열어보면요.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bg1.jpg를 배경 이미지로 사용해달라고 주석이 달려있네요. 이 경우에 문서 전체에 이 배경 이미지를 사용을 하겠다면 body라는 타입 선택자를 사용하시면 되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괄호 여기까지가 기본 문법입니다. 이 괄호 안에 무엇을 넣느냐면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미지 폴더 안에 bg1.jpg를 볼까요? 이렇게 여러가지 점이 찍혀있는 작은 사각형 이미지입니다. 괄호 안에 다운표를 넣고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bg1.jpg를 사용해줘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을 하고요. 브라우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방금 지정한 이미지가 웹 화면에 가득 차도록 표시가 됩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는요, 기본적으로 지정한 이미지가 화면에 가득 차도록 가로로도 반복되고 세로로도 반복이 돼요. 이 반복되는 것을요, 백그라운드 리핏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면 반복할지 안 할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가로로만 반복할지 세로로만 반복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 가득 찰 때까지 가로 세로로 반복하는 게 기본 값인데 백그라운드 리핏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repeat x 그러면 가로로만 반복하고요. repeat y 그러면 세로로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no repeat 그러면 한 번만 표시하고 반복하지 않아요. 아까 봤던 예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요, 어떻게 반복할 건지 지정을 해볼게요. repeat x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만 쭉 반복이 됩니다. 또는 no repeat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한 번만 표시되고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경 이미지도 여러 번 반복할지 한 번만 반복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속성도 있어요. 이 포지션은요, 배경 이미지를 한 번만 표시할 경우에 배경 이미지를 표시할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키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탑, 레프트, 센터 또는 가로 쪽으로는 right, top,
미들, 바텀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길이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로는 30픽셀 되는 위치, 세로로는 20픽셀 되는 위치에 배경 이미지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백분율 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결과 화면을 보시면 각 메뉴 앞에 이렇게 아이콘 이미지를 넣었어요. bookicon.png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분릿 형태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를 어느 위치에 표시할 것인지 여기서는 레프트 센터라고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들어갈 자리에서요. 요 li에 들어가 있죠. li 중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가로로 봤을 때는 왼쪽이고 세로로 봤을 때는 센터 중앙에 오도록 배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배치할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오리진이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배경 이미지를 어디를 시작점으로 놓고 배치를 시작할 것인지 보더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패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컨텐츠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는요. 배경 이미지를 고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기본 값은 스크롤이에요. 화면이 움직이면 배경 이미지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fixed라고 하게 되면 배경 이미지가 화면에 고정이 돼서 화면을 스크롤 하더라도 배경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있는 텍스트만 스크롤이 됩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얘는 문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배경을 넣었습니다. 바디에다가 지정을 했고요. No repeat, 반복하지 않죠. 위치는 어디냐면 오른쪽 위쪽. 그래서 right 탑이라고 했고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를 fixed라고 합니다. 고정이 돼서 이 화면을 아무리 스크롤 하더라도 얘는 고정이 돼서 나타나요. 그리고 div가 3개가 있는데 똑같이 bg3.png를 배경 이미지로 넣었어요. 여기서 달라지는 값이 뭐냐면 백그라운드 오리진을 패딩으로 한 것과 보더로 한 것과 콘텐츠로 한 거예요. 배경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는 패딩까지예요. 자, 패딩까지 배경 이미지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더예요. 자, 보더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배경 이미지를 넣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콘텐트 박스라고 하게 되면 콘텐츠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배경 이미지를 넣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배경 이미지가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방금 살펴봤던 예제 코드가 여기 bg3.html에 있는데요. 얘를 브라우저로 확인해 볼게요. 스크롤이 생기도록 화면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fixed라고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화면을 스크롤 했을 경우에 고정해 놓은 배경 이미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외의 영역만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백그라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성을 봤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해서 파일을 지정해주고 repeat, position, attachment 이런 것들을 각각 사용해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속성들이 가지는 속성 값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순서를 먼저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백그라운드라는 속성만 이용해서 쭉 나열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CSS에 새로 추가된 속성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속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배경 이미지 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7장에선가 봤던 화면 중에 웹폰트 연습해보던 문서가 있었거든요. 그 문서를 보면 이 웹 브라우저 화면에 가득 차게 배경 이미지가 나왔었어요. 이때 사용하는 속성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속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경 이미지가 지정이 되어 있죠. URL도 있고 No Repeat Fixed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라고 해줬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라고 해주게 되면 이 배경 이미지가 들어갈 요소 여기에서는 바디예요. 웹문서 전체에
가득 차도록 배경 이미지를 늘려줍니다. 우리가 보통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사용을 할 때는 배경 이미지를 최대한 늘려서 그 웹 요소를 채우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버라는 속성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도 그 백그라운드 사이즈 크기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크기대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제 코드를 보시면 200픽셀만큼만 채워줘. 그러면 배경 이미지를 너비가 200픽셀만큼만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오른쪽 여기 두 번째 그림입니다. 퍼센테이지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100% 100%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배경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는 웹 요소에다가 100%딱 맞게 넣어줍니다. 이 배경 이미지에 왜곡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컨테인은 이 이미지가 다 들어가게끔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딱 집어넣어줘요. 웹 요소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커버는 웹 요소를 다 채울 만큼 축소하거나 확대해줍니다. 그래서 웹 요소에 가득 차게 나타나죠. 이렇게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이용을 하면 웹 요소에 집어넣는 배경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흔히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맞춤법상 그라데이션이라고 써야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CS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배경 그라데이션은요, 선형 그라데이션과 원형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선형이라는 것은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색상이 일정하게 변하게 하는 효과예요. 이때 선형 그라데이션을 사용을 하려면 리니어 그라디언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추 방향 또는 각도 그리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색상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말이 조금 어렵죠? 한번 예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리니어 원점.html 문서를 열면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냐면 테두리 같은 게 없어서 여기서 한번 테두리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생긴 지금 div 영역이 여기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무것도 배경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건데요. 여기다가 제가 선형 그라데이션을 넣어 보려고 합니다. 이 div에는 그래드라는 클래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선형 스타일로 만들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linear gradient라는 함수입니다. 이 linear gradient를 이용을 해서 배경을 넣을 거예요. 얘를 어디다 지정을 하느냐? 백그라운드에 지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배경에다가 linear gradient, 선형 그라데이션을 넣어줘. 여기서 먼저 들어갈 거는 방향을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to라는 키워드를 쓰실 수도 있고요. 각도 값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러니까 사각형이 있었을 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to라는 키워드를 쓸 때는요, 최종 도착점을 넣어주시면 돼요. 오른쪽 아래로, right, bottom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니까 시작점은 왼쪽 위가 되겠죠. 얘가 그것을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값은 색상이에요. 어떤 색상이 변해갈 건지 얘는 블루에서부터 화이트로 변할 거예요. 블루에서 시작점 화이트로 변하겠습니다. 끝점. 처음 시작 색상은 파란색이고 끝나는 색상은 흰색이다 라고 지정을 하고 저장한 후에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왼쪽 위가 시작하는 위치고 시작하는 색상은 파란색이었어요. 오른쪽 아래가 끝나는 위치고 끝나는 색상은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위치와 색상만 지정을 해주면은요, 얘가 자연스럽게 색상이 변하도록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박스 섀도우를 넣거나 테두리를 좀 더 그려주거나 그러면 좀 더 눈에 띄게 만들 수 있겠죠.
to 키워드 대신에 각도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이 끝나는 각도예요. 만일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려고 하면 그 각도는 45도쯤 되겠죠. 오른쪽에 제가 각도를 그려놨는데 맨 윗부분이 0도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각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45도 방향으로 지정을 해주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라데이션 방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작 색상과 끝 색상은 여기서 이제 16진수로 나타냈는데요. 뭐 각도, 색상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요. RGB 값을 넣으셔도 됩니다. 이때 45도라는 말은 45 degree, DEG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색상을 지정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 때 색상을 여러 개 넣으실 수도 있고 각 색상의 위치를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시작 위치 30% 되는 위치에는 흰색, 끝 위치에는 이 색깔, 이런 선형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쓸 것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to bottom. 시작 위치는 06F라는 색상을 사용을 할 거예요. 중간에 화이트 색상이 들어갈 건데요. 이 화이트 색상의 위치가 어디냐면 30% 되는 위치에다 넣고 싶어요. 그냥 파란색과 흰색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30% 되는 위치에다 넣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06F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색상 다음에 위치 값을 넣을 수 있어요.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 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맨 위에는 파란색이고 맨 끝나는 색상도 파란색이었어요. 그런데 30% 되는 위치에다가 흰색도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색상을 적절하게 부드럽게 연결해서 이런 선형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형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형은 수직이나 수평, 대각선 이런 식이었다면요, 원형은요 원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 물 웅덩이에다 돌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그 돌이 떨어진 자리를 중심으로 원이 점점 퍼져나가죠. 그걸 동심원이라고 하는데 중심이 똑같은 상태에서 원이 여러 개가 점점 번져나가요. 이 원형 그라데이션도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뀌는 형태가 선이 아니라 원이에요. 이 원이 정원일 수도 있고요. 타원일 수도 있습니다. 서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한 원이 그려지는 거고, 일립스 그러면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른 타원이 그려집니다. 이 원형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동그란 원이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타원형이 될 수도 있고요. 정원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은 타원 형태예요. 원형 그라데이션을 만들 때는 radial gradie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제일 먼저 모양을 지정을 해줍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타원이 되고요. 동그란 원을 만들고 싶다면 서클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크기가 있는데, 크기는 뭐냐면 원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크기 값을 지정하는 속성 값들이 있어요. closest side, closest corner, farthest side, farthest corner. 가장 가까운 그 테두리까지 갈 건지, 가장 가까운 코너, 꼭지점까지 갈 건지, 가장 먼 테두리까지 갈 건지, 가장 먼 꼭지점까지 갈 건지, 이것으로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 다음에는 위치예요. at 위치. 동심원이기 때문에 원은 그 원을 그릴 수 있는 중심점이 필요해요. 원점이 필요합니다. 그 원점을 이렇게 키워드 중에서 쓰셔도 되고요. 또는 퍼센테이지로 쓰셔도 됩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원형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박스 모델 있죠. 박스 모델에 가로 20%, 세로 20%인 위치부터 원형 그라데이션을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얗게 빛나는 이 부분이 원형 그라데이션 시작점이고, 시작하는 색상은 화이트, 끝나는 색상은 블루예요.
그리고 모양을 제가 서클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 모델 안에 오른쪽과 같은 배경이 채워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하려면 포토샵에서 만들어야 됐었지만 지금은 CSS를 이용을 해서 레디얼 그라디언트라고만 지정을 하면 이런 배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얼마든지 글을 쓸 수도 있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요. 원형 그라데이션은 이 보더 레디어스를 이용을 해서 원을 만들어 줬을 때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물론 이런 사각형 박스 모델에 원형 그라데이션 넣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렇게 원 형태로 넣어줬을 때 보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원형 그라데이션에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여러 개 지정할 수 있고 각 색상의 위치를 퍼센테이지 값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리니어 그라디언트나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배경 형태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 배경 위에다가 여러분이 얼마든지 글씨를 쓰거나 다른 요소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배경색과 배경 이미지 그리고 배경에 그라데이션을 넣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